자, 오늘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시장 정리하고 하는 부분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퐁당퐁당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저희 회원분들도 시장 분위기 맞추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어제 우리가 방송을 일단 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시장이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 방송은 저 목소리가 좀 많이 힘이 없었던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시장 전망해 드릴 때 일단 시장이 이렇게 좀 큰 폭으로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등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좀 잡아와 보면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시장은 일단은 반등은 나왔습니다. 반등 나오면은 제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은 시장이 일단은 추세 잡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선, 여기 있는 추세선을 일단 돌파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 딱 걸쳐지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저항선 근처까지 왔다,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일단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시장이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내일 기준선 되는 부분은 784포인트 정도 됩니다. 785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장이 일단 785를 딱 돌파를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시장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선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애가 이렇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785를 돌파를 하면 1차적으로 부딪힐 자리는 790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긴 해요. 790포인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넘어서 주는 모습 보이면 한번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긴 할 건데 중요한 부분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건 왜 우리가 이제 따로 표현을 하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 하시면서 그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추세를 이렇게 끊어놓고 종목이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면 다시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딪히면 내가 사야지 라고 딱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 자리까지 안 오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투자 명언들 중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도 일단 있는데, 원래 이 보조 추세 부분이 원래 그런 성향을 좀 가집니다.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을 하면 요건 반등할 때 여기서 좀 팔아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세 각도만 더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일단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일단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피도 같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도 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올라가던 부분의 추세, 반등 포인트 잡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반등 포인트를 잡아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반등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뭐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언제까지 와 있습니다 라고 어제 이제 언급해 드렸고, 반등 나왔습니다. 그렇죠?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이 해드렸어요. 반등이 나오면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쉬워요. 위에서부터 추세선 하나 잡아놔 놓고, 원래 기본 추세라고 하는 게 잡아놔 놓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일단 떴다, 그쵸?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리딩해 드릴 때도 요거 떴는데 어디 가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부딪힐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라갔죠. 부딪혔습니다. 그쵸? 부딪히는 모습 보이고 바로 여기서 지금 조정을 또 이어가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시장이 깨진 건 아니에요. 깨진 부분은 아니고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지수 기준으로 2372포인트가 깨지면 다시 조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2396포인트 돌파를 하면은 기술적 반등은 일단 가능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은 위에서부터 시작한 요 기술적 반등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이 추세를 완전히 둘 다 넘지를 못했죠. 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한다,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보조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하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매매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리를 여전히 하는 게 또 중요하고, 뭐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가 어제 떴습니다. 그렇죠? 6% 일단은 CPI는 나왔고요. CPI 보도록 하죠. CPI는 일단 6%가 떴습니다. CPI 6% 떴고, 다 봤죠, 여러분들? 미국 CPI. 사실은 미국 CPI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미국 CPI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미국 CPI 보도록 하죠. 사실은 미국 CPI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패드워치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사실은 패드워치는 왜 중요하냐면 CPI가 나오면은 CPI는 이렇게 나왔네?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이제 금리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CPI는 계속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을 해서 인플레이션 좀 잡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얼마냐 하면 2%입니다. 2%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예요. 그러니까 2%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부분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6%라는 얘기는 2%의 3배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금리 인하 얘기는 6월 달에 뭐 피폰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경기가 너무 침체로 가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연준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 목표가 아니고, 시장 안에서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는 뭐 굉장히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어떤 경제 자체가 뭐 지금 블록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예전에 이제 사용을 하던 공장 돌릴 때 사용하던 전기 에너지라든지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원래는 석탄 기반으로 굉장히 싸게 생산했던 부분을 이제는 거기보다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신재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시장에서는 4% 정도에서 아마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페드에서 금리가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를 어떤 식으로 봐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6% 정도 일단 떴으니까 6% 일단 뜨면서 금리 부분 지금 얼마 안 남았죠. 3월 22일 날 일단은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의 금리는 4.75입니다. 4.75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레인지가 4.5에서 4.75로 돼 있죠. 이 레인지는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미국이 워낙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0.25 정도는 주에서 알아서 하게끔 보통 정해줍니다. 그래서 낮은 데는 4.5, 높은 데는 4.75. 그래서 한 번씩 중간값 얘기할 때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금리 얘기할 때는 높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4.75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지금 2023년도 3월 22일 날 금리가 발표될 때 4.75가 17.3%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금리 안 올린다는 얘기죠. 금리 안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이거는 계속 바뀝니다만은 현재로는 17.3% 정도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한 25bp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82.7%. 시장은 일단은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계속 베팅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1.8이었는데 지금 17.3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떨어진 거니까. 이 얘기 자체는 경제가 경색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도 일단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었다 이렇게도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 금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계속 거기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건 그냥 지금 60분봉 차트로 그냥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으로 보면 위에서 밑으로 지금 추세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고 한 개 더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강화되면서 한번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딱 저항에 이제 부딪혔습니다. 저항에 부딪혀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중요한 지수권은 11,468포인트, 11,467, 11,468, 468포인트 정도 일단 보시고 요거 일단 넘어서면은 시장은 하루 정도는 더 상승은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넘어서면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 목표는 지금 11,600 한 90포인트, 한 80포인트 정도 일단 되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는 하시고 어쨌든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룸 자체는 일단 있어요. 저항이 있어서 이제 돌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룸 자체는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 더 올라주면 우리 시장도 조금 더 강세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둘 다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은 잊지 마시고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시장이 올랐으니까 또 뭐 오늘 어떤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 강세를 보였는지 그런 부분 같이 한번 또 체크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보면은 시장 안에서 예전에 이거 얘기를 했던 종목이라서 L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얘는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하락으로 가고 있는 애들은 올라갈 때 여기 지금 저항선이 있는데 저항선 돌파 못하고 깨지면 물량 줄여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하락이니까. 근데 반대로 종목이 어떻게 가는 종목도 있냐 하면 상승으로 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보시면서 구분하셔야 되죠. 차트 보시면서 구분하셔야 되고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계속해서 눈으로 익혀야 됩니다. 눈을 틔워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상승으로 가고 있는 애들은 이제 저점이 안 깨지면 그냥 일단은 뭐 홀딩이 가능하긴 해요. 저점이 안 깨지면은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고 하락으로 가는 애들은 올라가던 흐름 자체가 이전 고점 돌파 못하고 깨지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면 그때는 조금 정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하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요거고요. 지금은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방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급하게 팔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상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급하게 팔 이유는 없어지는 거고 단지 이번에 반등했던 부분이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상승 추세로 계속 가는 거고 이전 추세를 돌파를 못하면은 패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면 그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죠. 그 외에도 DI 동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분들은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으로 가고 있는 애들은 계속 가는 그러한 흐름 자체가 보이죠. 그렇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삼화알미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겁내실 수 있는 만큼 주가가 올라 있는데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뭐 목표 주가라든지 적정 주가를 잡아주는 뭐 그런 부분들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보조 지표니까 얘는 흐름 자체가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전에 저항 잡았던 가격이 여기 있죠. 그렇죠? 저항 잡았던 가격에서 뭐 하고 있나요? 밀리는 게 아니라 종목이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는 요거 시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상승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상승 직사각형이 나와서 돌파를 하면 뭐 한다? 슈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뭐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거 올랐는 것도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의 종목군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은 요거 조정받고 다시 튀면은 그때는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뭐 이걸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종목으로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 일단 조금 의미 있어 보이니까 관심 종목으로 잡아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지금 섹터별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섹터에 조금 관심을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OLED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국경제TV 출연했을 때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일단 해드리기도 했는데 아예 OLED라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 구동칩 관련된 종목 LX세미콘 이전 한번 언급드린 적은 있고요.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재돌파 시도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PI 첨단 소재는 이제 PI 소재 만드는 그러한 회사들인데, 여기 지금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리포트가 그렇게 좋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 매수 유입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오늘 지금 OLED 부품 관련돼서 프로이치 오늘 상한가 같고요. 나레나노텍은 우리 종가 부분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일단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신도기어는 아직은 이거는 매매용이고 파인DNC도 아직까지 흐름은 돌리지 못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먼저 흐름 돌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는 여러분들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핌스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 돌렸습니다. 이거는 작은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주의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추세 돌리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렇죠? 추세를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세 돌아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보실 때 PI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긴 한데 됐고 PI 첨단 소재 일단은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핌스도 한번 볼까요? 핌스도 그러니까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은 핌스는 우리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드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보게 되면은 핌스에 대해서도 증권사의 의견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은 하시고 봐주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잠깐만요. 지금 핌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의견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의견들은 아닙니다만은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증권사들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증권사에서 좀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조금 생기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정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있고 지금 유아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낫레이스로 일단 넣고 지금 의견 자체 지금 보고 있고요. 현대차증권 DB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상방으로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기엔 조금 힘듭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나오는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 가져 놓으시고 다음에 시장이 뭐 반등을 진짜 강하게 했을 경우에 내가 어느 쪽으로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